안녕하세요. 시티즌 디벨로퍼 시리즈 개발에서 필수적인 변수 개념 알아보기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교육 과정에서는 시스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사용자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오버뷰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스템 변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스템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면 오늘 날짜를 이 RPA 자동화는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시스템 시간을 따오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요. 이 시스템의 시간을 따오기 위해서는 저 시스템 변수를 읽으면 됩니다. 저 시스템 변수는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그것들을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변수가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사용자 변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시스템 변수 혹은 사용자 변수들을 굉장히 많이 쓰실 거고요. 이 사용자 변수 같은 경우는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타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티즌 디벨로퍼 시리즈에서는 모든 변수 타입들을 커버하진 않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스트링 변수, 그리고 넘버, 데이트 타임, 윈도우, 딕셔너리 정도만 저희가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변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앞에서 시스템 변수, 사용자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처음 이 변수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변하는 수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를 갖고 있는데, 저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변수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의미하며 이렇게 저장된 값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아무도 모르죠. 사실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이 읽었을 때 변수는 이렇구나, 이 변수는 이렇게 쓰면 되겠어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게 이 의미를 전달하고자 갖고 온 제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고객사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가끔 이 사진이나 아니면 이 단어를 많이 쓰긴 써요. 왜냐면 이런 단어들이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뭐냐면 봉다리입니다. 봉다리. 봉다리의 원래 목적은 뭐죠? 이 사물을 담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봉다리의 원래 목적이죠. 변수도 똑같아요. 어떤 값을 담기 위한 목적이 제1의 목적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웹사이트에 가서 그 어떤 값을 읽었어요. 값을 읽어서 제가 엑셀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런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약에 만든다 그랬을 때, 웹사이트에서 값을 읽은 다음에 그걸 엑셀에다가 갖다 붙일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 같은 경우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쓰기도 하죠. 혹은 머릿속에 외워서 하기도 하죠. 그죠? 어쨌든 어딘가에 잠깐 담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이 웹에서 값을 가져다가 엑셀에다 갖다 붙인다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저장을 뭔가 어딘가에 합니다. 그게 머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컨트롤 C, 컨트롤 V면 사실 저희가 클립보드, 윈도우즈의 클립보드에다가 저장을 하는 식이죠. 결국에는 사람이 하더라도 로봇이 하더라도 이 변수라는 거는 반드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셨나 모르겠어요. 이 변수가 타입들이 좀 있어요. 타입들. 이 스트링이나 넘버나 데이트 타임이나 윈도우나 딕셔너리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맨 처음 설명드렸던 시스템 변수라고 하는 게 바로 저 시스템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일 거고요. 스트링 같은 경우는 문자를 담는 변수들, 넘버 같은 경우는 숫자를 담는 변수들, 데이트 타임은 이제 아시겠죠? 몇 월 며칠인지를 담는 변수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윈도우 이름을 담는 변수를 윈도우 변수라고 합니다.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쨌든 딕셔너리도 한 가지의 타입이다. 이런 종류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좋아, 다 이해하겠어요. 왜냐면 저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봉다리를 할지라도 신선식품을 담을 때 쓰는 봉다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터지는 그런 성격의 위험한 물건을 담을 때는 위험한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봉투에다가 담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담는 데이터에 따라서 사실은 담길 봉투의 타입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왜 복잡하게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죠? 이거 그냥 하나로 쓰면 안 되나?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로? 글로벌리 하나로만 딱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한 버전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변수 타입들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유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쉬운 버전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글자를 좀 갖고 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화면을 보시고 나서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그런 답을 유추해 내셨으면 그것도 맞는 답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 1 더하기 1을 제가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글자 자체를 화면에 띄우고 싶을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 사실은 변수가 타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시 이 장표로 와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제가 텍스트, 어떤 문자들을 담는 봉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 봉다리에다 1 더하기 1이라는 아까 글자를 집어넣게 되면 순수하게 1 더하기 1이 다음에 꺼낼 때 1 더하기 1이 그냥 꺼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건을 넣었으면 물건을 다시 꺼내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거잖아요. 잠깐 담는 용도니까요.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봉투에다 1 더하기 1을 딱 집어넣으면 다음에 꺼낼 때 다시 1 더하기 1이 나옵니다. 당연히. 근데 넘버는 달라요. 제가 넘버라고 하는 이 봉투 안에다가 1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다음에 꺼낼 때는 2가 나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런 이유들, 그러니까 넣는 정보들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입들을 구분을 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타입들을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돼요. 가끔은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봉투에서 넘버라고 하는 봉투로 넘어가야 될 때도 있거든요. 혹은 넘버에서 스트링으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제가 바꿔서 쓰는 거죠. 그럴 때는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형변환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입을 변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다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있을 거예요. 봉다리의 타입이 변한다, 혹은 형이 변한다, 혹은 타입이 변한다, 이런 표현들을 다 쓰게 되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에 이 목적에 따라서 문자열이 숫자가 돼야 될 때도 있고 숫자가 문자로 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정보들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너무 가혹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타입들이 이런 게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변수들을 쓴다. 그리고 타입들이 변화할 수도 있다. 그때그때.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딕셔너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딕셔너리라고 하는 게 하나 있죠. 제가 딕셔너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하나 좀 단독으로 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왼쪽에 막 있는 거 있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별로 지금 당장 필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이쪽에 있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어딘가를 통해서 이런 정보가 데이터가 이제 들어왔을 때 이거를 딕셔너리에다가 만약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의미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만든 장표입니다. 이 딕셔너리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 개의 값들을 이런 식으로 매핑해 놓은 거예요. 매핑. 전에 있는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 스트링 안에 들어가는 그 타입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예를 들면 아까처럼 1 더하기 1이 여기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1 더하기 1이 끝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얘는 이런 스테이션 네임, 어드레스, TM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여기에 매핑되어 있는 값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변수를 딕셔너리 변수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나 아니면 변수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고 있었지 실제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테이션 네임이 창전동이고 어드레스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TM이라고 하는 값은 8.6이다. 이거는 설성면이 있고 저저 9.3 저저 14.9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변수에는 여러 가지의 이 매핑되어 있는 정보들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 매핑되어 있는 정보들은 다 동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테이션 네임, 어드레스 TM이면 다음 것도 스테이션 네임, 어드레스 TM 것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런 식의 매핑 테이블을 갖고 있고 매핑 테이블에 딸려 있는 값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딕셔너리에서는 이것들 하나하나를 조금 더 딕셔너리 자체에서 쓰는 용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스테이션 네임을 키라고 하고요. 키. 그리고 창전동을 밸류라고 합니다. 어드레스가 키, 경기도 이천시가 밸류, TM이 키 8.6이 밸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딕셔너리 밸류 안에는 키와 밸류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그런 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실제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제가 실습 화면 중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 이런 화면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베리어블, 이 버튼을 누르면 베리어블이 이렇게 뿅 하고 나오거든요. 제가 몇 가지 사용자 디파인된 그 베리어블들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abc라는 값을 제가 넣어놨고, 넘버라고 하는 애는 123이라고 하는 넘버를 넣어놨죠. 그렇죠? 이런 것들처럼 이제 사전적으로 이렇게 값을 넣어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이 봉다리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그대로 다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스트링 값은 지금 현재는 abc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def라고 하는 값을 다시 이 봉다리에다 집어넣으면 abc는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용 봉다리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꺼내 쓰는 건 여러 번 꺼내 쓸 수 있어요. 값을 새롭게 넣게 되면 이제 당연히 원래 예전 값은 없어진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시스템 변수가 있었죠. 저희가 일단 시스템 변수에 보면 설명들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시스템 변수들이 여기 보면 AA 인스톨레이션 패스부터 AA 태스크 네임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냐면 다 이미 정해져 있는 시스템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갖다가 그냥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올해가 몇 년도인지 확인하려면 이 year를 가져다 쓰면 됩니다. 이 시스템 변수들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고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보면 뭐 OS 네임이라든가 토탈 램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원했던 데이트, 시스템 시간을 리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변수들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스템 변수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사용자 변수는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떤 봉다리를 만들지를 잘 정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는 숫자에다 넣어주시고 문자 같은 경우는 문자에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목적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같은 경우는 쓰기 위해서, 이 문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문자에다 넣어놓는데, 이 숫자 같은 경우는 뭔가 계산을 하거나 이랬을 때 여기다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웹사이트에 가서 어떤 값을 갖고 온 다음에 그걸 엑셀에다가 붓는다, 계산이 없죠 중간에. 그렇게 되면 스트링에다가 숫자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숫자도 문자의 한 종류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 숫자를 갖고 어떤 중간에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넘버를 써야 된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딕셔너리 하나만 더 보여주고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아까 키와 밸류의 매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일부러. 이 키에다가는 강아지, 그리고 밸류에다가는 멍멍이, 그리고 고양이, 키, 야옹 하면 제가 만약에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름을 만약에 호출을 할 때 강아지를 넣냐 고양이를 넣느냐를 따라서 이 나오는 밸류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 강아지를 제가 호출을 하게 되면 값은 멍멍이 나오게 됩니다. 혹은 고양이를 호출을 하게 되면 야옹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고요. 이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제가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었죠. 얘를 만약에 호출을 할 때는 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스트링만 부르면 돼요. 이걸 부르면 그냥 ABC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이건 되게 1차원적이죠. 근데 이 딕셔너리는 제가 이 안에 있는 정보 중에 어떤 키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매핑 테이블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매핑 테이블
구조나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미리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키들을 갖고 있는 매핑 정보가 담겨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 변수라는 게 그냥 봉다리구나 라고만 이해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하지만 이 변수를 모르고 그러면은 개발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이 변수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개발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개발도 이 변수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변수를 사실 모르고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타입들을 갖고 있고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정도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으셔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크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스템 변수와 사용자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스템 변수는 이제 사용하는 시스템의 정보들을 담고 있는 기본 제공 변수이기 때문에 수정도 안 되고요. 그냥 갖다가 사용하는 그런 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이제 변수들을 만들려면 사용자 변수를 만드셔야 되고요. 스트링이나 넘버, 데이트 타임, 윈도우나 딕셔너리 같은 종류의 타입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